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의 심대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ETF를 소개하고자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소울 ETF에서 박수민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 ETF에서 상품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주식형에서 반도체 ETF들 많은 상승을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신한자산운용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인데 이 ETF의 컨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은 그 선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맞죠. 이거를 그냥 합쳐 놓는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의 비중이 좀 작아지는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그 점유율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비중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 비중의 한국 기업들의 비중을 한 20% 정도로 좀 높이자. 예, 그런 컨셉의 ETF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그 비중을 한번 보신다면은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70% 그리고 메모리는 한 3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소울 ETF가 작년부터죠. 네. 뭔가 이 반도체 라인업, 반도체 ETF들을 좀 세분화해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그 라인업들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이죠. 반도체 소부장 ETF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 국내 ETF 시장에서 반도체 투자의 어떤 세분화가 이루어진 거는 202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때 세분화가 일어났느냐? 사실 삼성전자라는 큰 반도체 기업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반도체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제품의 구분은 명확하게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에 각인이 되어 있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지만 비메모리에서도 넘버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제품 간의 구분이 굉장히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ETF 혹은 시스템 반도체 ETF 이런 ETF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반도체 투자의 2.0 시대 라고 말하는 것이 작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챗 GPT로 인해서 AI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그 한국 메모리 시장에서도 하나의 빛이 탄생을 했죠. HBM. 네, HBM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수 투자의 어떤 효용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ETF를 출시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희 신한자산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AI라는 새로운 수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개선,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후공정이 AI라는 수요 때문에 먼저 각광을 받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개선 때문에 전공정 기업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세분화한다라면은 투자자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ETF를 2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대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리노공업도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HP, SP 같은 고압수소 어닐링 기업과 그리고 한솔케미칼과 동진세미캠과 같은 소재 기업들
그 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주식에서도 반도체가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솔 ETF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글로벌 전체 마켓에 투자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소부장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네. 후공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ETF 반도체 ETF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이런 세분화의 그 마지막 퍼즐을 오늘 좀 네. 가져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 ETF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ETF를 만들게 된 계기 네.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이름은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좋도록 칩메이커 같이 조금은 머릿속에 바로 각인될 수 있는 단어를 상품명에 넣어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국내 ETF 시장에서 반도체 투자 ETF의 어떤 발전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형 안에서는 사실상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그 제품의 상세화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비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한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메모리 그리고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AI 반도체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품을 항상 개발을 할 때는 어떤 산업이 향후에 좋은 성과를 나타낼 거다 그런 뷰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산업 안에서 밸류체인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이 밸류체인 안에서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칩메이커,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와 같은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메이커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ETF를 AI 시대의 어떤 최종 보스로서 생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 제가 계속 제품의 세분화, 밸류체인의 세분화, 공정의 세분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퍼즐이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압도적인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인가를 조금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55%,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소자별 미국의 점유율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AI 시대에 지금 없어서 못 사는 GP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99%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CPU도 GPU를 어느 정도 도와가면서 AI의 어떤 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 95%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AP 쪽에서도 65% 점유율을 갖고 있는 미국을 중점적으로 조금 반도체 투자의 핵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에 좀 엄청 포커스를 해서 공을 네. 좀 많이 들인 ETF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한 경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까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한 산업 내에서 그 밸류체인을 보고 더 세분화. 그렇죠. 이 밸류체인 안에서 과연 어떤 플레이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갈 것인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렇게 봤다라면은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 어떤 기업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거가 ETF 시장에서 최근 트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I가 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이 산업 안에서 네. 우리가 좀 어떤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좀 잘 보고 네. 무게 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공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공장 자체에서 큰 투자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과 같은 IDM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본인만의 강점을 가지고 굉장히 분업화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밸류체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칩 메이커,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반도체 칩의 설계를 어느 정도 잘 해 놓는다면은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IP 기업이죠.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암이라는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 설계에 필요한 범용적인 또 설계 블락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IP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칩 메이커들이 잘 설계를 한다라면은 그거의 바탕을 두고 선택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칩메이커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가 그 생산 공장에서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약간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다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성장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칩메이커들의 어떤 헤게모니 그 승리가 좀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반도체와 건축물을 비교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세요. 아무래도 어떠한 플레이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바로 마음에 와닿기 때문인데요. 지금 건축물에서 건축 설계소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칩메이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사는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부지의 확보라든지 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파이낸싱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주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역할을 칩메이커가 하고 있고 그리고 건자재 측면에서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 뭐 반도체 IP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서 시공사 모양을 만들어가는 시공사 역할은 파운드리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건축물과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반도체 칩 그 시장에서 어떠한 플레이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비유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최대 고민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기업인 거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래서 분야별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매출 그리고 수익성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TSMC나 시놉시스, ASML과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 비교해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높은 실적 성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영업이익률도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한 6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당연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실적 성장성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죠. 최근에 조금은 주가 흐름이 주춤합니다만 AMD가 작년에 각광을 받았던 그런 배경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AI 시대가 태동을 했지만 본격적인 AI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PC부터 해서 모바일, 조금은 더 길게 봐서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영역까지 모든 AI 구현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AI 플랫폼 기업들 측면에서는 가성비와 또 효율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칩은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조금 가성비 있는 AMD 칩을 또 많이들 찾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시장의 장악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아무래도 개발 그 플랫폼 때문일 텐데 이런 거에 대응하는 이제 연합군이 생겨난 거죠. 인텔이라든지 퀄컴, 삼성전자, 구글 등이 이제 UXL이라는 연합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면서 쿠다의 의존도를 이제 그 AI 칩 설계자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자를 향한 이런 반 엔비디아 경쟁이 사실 이 칩메이커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한 기업이 독점권을 가지고 커가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그런 현상들이 올해부터는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좀 어떤 ETF고 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궁금하신 거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는 총 10개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가 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텔도 한 15%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중 분쟁이 조금 격화가 되면서 미국이 그 생산 시설을 자국 내에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안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AMD와 다르게 이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다른 종목 대비 약간은 주가 움직임이 주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반도체 칩메이커 시장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TPU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구글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TPU 설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협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퀄컴도 관심 많으시죠. 이제 모바일 AP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스냅드래곤이라는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브로드컴 15%, 퀄컴 6%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비중은 좀 작긴 합니다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는 그 사전에 우리가 약속한 기초지수가 있죠. 패시브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수의 방법론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이 픽스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정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에 정기 변경을 하고요. 다만 포트폴리오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사실 지속성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탑3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음 정기 변경 때 그 탑5 안에 들어있다라면은 탑3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버퍼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순환과 좀 맞물려 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딱 그 사이클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국내 주식형에 있어서 반도체 전공정 ETF와 반도체 후공정 ETF를 출시를 했던 거고요.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양갈래 수요의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2023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AI라는 신규 수요가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지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레거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 이외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제품들의 어떤 상대적인 수요의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보셨죠? 굉장히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 좋은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나 디램보다도 낸드의 판가가 예상보다 많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곧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AI라는 신규 수요도 꾸준하고 레거시 쪽에서의 상대적인 수요도 개선이 되면서 보다 더 이제 반도체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ETF 시장에 많은 세분화된 ETF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본인들의 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주식들 이 채널에서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국내 상장된 ETF의 활용도가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IRP와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해서 실시간 ETF를 매매를 많이 하게 된 배경이 사실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ISA라는 절세 계좌에서는 사실 국내 주식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해외 주식은 투자가 불가하거든요. 그만큼 절세 계좌에서 굉장히 이제 세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 투자의 수단이 이제 개별 주식이 어렵다 보니 그 자리를 ETF가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도 특히나 해외 주식에 기반한 ETF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아무래도 핫하다 보니 그 시장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를 말씀드리러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이런 부분에서도 개별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ETF를 통해서 투자 포션을 비중을 더 높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솔 ETF에서 박수민 팀장님 나오셔서 네. 이 솔 ETF의 새로운 상품이죠.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네. 되게 멋있는 이름의 ETF를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인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ETF와 함께 네. 또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